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요.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군사적 충돌, 이걸 넘어서는 복잡한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예전과는 확 달라진 주변 아랍 국가들 반응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 내부였던 역학관계,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공습은 분명히 중동의 오랜 그 진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죠. 이게 단순히 미국하고 이란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또 경제적인 어떤 계산들, 심지어는 잘 보이지 않는 정보전 같은 것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네, 그 복잡한 실타래를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반응이에요. 과거에는 뭐랄까 미국의 강경책을 지지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사우디는 심지어 이란 주권 침해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핵심은 역시 딱 두 가지입니다. 경제 그리고 안정. 이들 국가는 이제 뭐랄까 비즈니스 우선 이런 기조 아래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딱 두고 있거든요. 경제군요. 그렇죠. 전쟁이나 어떤 불안정한 상황은 이런 목표에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이 자칫 잘못해서 전면전으로 번지면 원유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그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경제에 정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란이 보복 대상으로 그 바레인에 있는 미 오함대 기지 이런 것들을 거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크고요. 그렇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그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는 이란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큰 안보 위협 아니냐 이런 인식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또 중국 중재로 사우디랑 이란이 관계 복원한 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경제적인 실리가 과거였던 안보 논리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건 정말 큰 흐름의 변화네요. 그럼 이란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습을 당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란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재 때문에 석유 수출도 줄고 물가는 35% 넘게 치솟고 이런 상황에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재로 일단 석유 수출 수익이 확 줄었고요.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돈을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3년 연속 35%를 넘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죠. 3년 연속 35%요? 와. 네, 이런 경제 위기하고 또 미국, 유럽의 압박, 이게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 내부에는 그 이슬람 혁명 수호군, IRGC라고 하죠. 이 아주 강력한 변수가 있어요. 혁명 수비대요. 네, 최고 지도자 직속인데요. 막강한 군사력은 기본이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국가 산업의 거의 2, 3까지 장악한 걸로 추정될 만큼 경제적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산업의 2, 3요? 군사 조직이 경제까지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협상이라던가 긴장 완화가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거든요.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이런 무장단체 지원도 이들의 역할인데 특히 그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기술 협력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북한과의 연관성도요? 네. 물론 경제난 때문에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이들의 영향력도 예전 같진 않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강경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 호르무즈 해역 봉쇄 문제가 또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란 의회가 최근에 봉쇄를 의결하면서 긴장이 확 높아졌어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네, 엄청나죠. 정말 봉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전면 봉쇄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에게도 그건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거든요. 자살행위다. 네, 자기들 원유 수출길 GDP의 한 20-30% 차지하죠. 이거 스스로 막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국 같은 우방국까지 등 돌리게 만들 수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고립되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봉쇄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실제로 실행한 적은 없고요. 또 미 오함대가 버티고 있고 미국의 그 대기뢰 작전 능력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봉쇄 의결은 아마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뭐랄까 벼랑 끝 전술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벼랑 끝 전술이다. 네, 물론 뭐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에게 달려 있으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어떤 군사적 경제적 압박 외에도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니까 인지전이라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분석에서도 이 개념이 자주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현대전은 이제 그 소셜미디어나 AI 같은 걸 활용해서요. 여론이나 인식을 조작하려는 그 인지 영역에서의 싸움이 정말 치열해졌어요. 아, 인지 영역이요. 네, 뭐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또 자동화된 봇 계정 이런 걸 막 동원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양측하고 그 배후 세력들이 이런 정보전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네네. 하마스는 좀 잔혹한 이미지로 공포를 주면서도 서방 대 비서방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고요. 이스라엘은 팩트 체크나 좀 더 공세적인 정보 작전으로 맞섰죠.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전,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와, 정리해보면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중동은 정말 여러 겹의 방정식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네요. 경제를 우선시하는 아랍 국가들의 달라진 셈법, 또 경제난 속에서도 혁명수비대라는 그 강력한 내부 동력을 가진 이란의 선택, 세계 경제의 뇌관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전까지. 아,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개발과 북한 기술 연관성 의혹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중동 지역 이슈를 넘어서 한반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 안보에도 예상치 못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한반도까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또 중동 내 세력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